이거 보세요. 질문할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2020년도에 근로자가 19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으나 세액공제에 추징되지 않고 유예를 받았죠. 21년도에 증가된다면 고용진대 세액 계산 방법은 직전 연도는 2020년도를 비교해서 증가한 걸로 할 건지, 갑설, 을설은 2020년도는 추징이 제외됐으니까 19년도를 계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뭐가 왔냐면, 자, 요게 이제 예교 오면은 해설이 이렇게 와요. 저한테 이제 왔는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증가됐을 때 적용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2021년도는 2020년도보다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요 예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지금 책에다가 아직 안 넣었으니까 여기 나온 요 번호 있죠? 예규 번호. 법인세가 1570 8월 13일 요 예규 번호를 좀 적으셔서, 지금은 아마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서 검색하시면 요 예규가 나올 거예요. 요 예규를 보시면서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책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남겨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은 이건 명확해요. 2명, 2020년도랑 비교해서 6명의 증가로 이제 계산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법조문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조문 우리 이거를 공제를 유예하는 법조문 573페이지를 잠깐 한번 봐주세요. 573페이지에서 사후관리 특례죠. 소득세,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도에 그때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 수나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에 비해서 감소하면은 추가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은 소득세, 법인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2020년 12월 30일에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징 규정 있죠.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법조문을 해석해서 넣은 건데, 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법조문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그 이항 후단이 추징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살펴본 대로 2020년도에 비해서 지금 또 2020년도에 줄어들었지만 추징을 하지 않고요. 자, 근데 1항을 적용받은 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올해죠. 올해 적용되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전체 상시 근로자 수,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자, 잠깐 보면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는 언제랑 언제가 있어요? 우리가 2018년도에 한번 받았고 2019년도에 한번 받았어요. 그때 그 공제세액을 2021년 12월 30일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연도에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율도 2년 3년이 되는 날까지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한다라고 돼 있어요. 즉 뭐냐면 2021년도는 어떻게 적용한다? 2020년도를 건너뛰었지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언제요? 2018년, 19년도랑 비교해서 감소하지 않았으면. 자, 요 말이 문구가 중요하죠. 2021년 12월 30일 속하는 과세연도 올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는 2018년도와 19년도의 종료일부터 2년 3년이 되는 날까지 요거를 감소하지 않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아까 보셨던 저희 578페이지로 돌아와 보시면은 우리가 2차년도, 3차년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느냐는 아까 비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2020년도와 21년도 올해죠. 올해의 그 인원과 2020년도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랑 비교해서 증가가 있으니까 공제를 받은 거예요. 옆에 보시면은 3차년도 세액공제도 역시 2021년도에 8명과 최초로 공제받았던 여기 이제 그 2018년도를 비교해서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케이스 3번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